전통 건축물과 공예품 등의 안료를 사용해 무늬와 그림으로 채색하는 전통 공예기술 단청. 흰색과 푸른색 등 5가지 색상을 배합해 삼라만상의 신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건물에 색을 입히는 단청은 목재의 수명 연장과 건물의 격조를 더하는데요. 스승으로부터 단청 기술을 전수받아 선조들의 정신과 생활 풍습을 붓끝으로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무형문화재 제11호 이정호 단천장을 초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전 전통 나래관을 둘러봤는데요. 대전 전통 나래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014년도에 나래관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대전 역전 뒤가 굉장히 구도심으로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이곳 뒤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었는데, 이 주 돌아보셨지만 제일 큰 건물입니다. 여기서 큰 건물을 현재 지었는데, 현재로는 교통은 좋은데 상당히 접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시민들께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몇 년 돼서 지금 많이 알려져서 지금 현재 대전의 무형문화 22분인데 예능과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기능 분야가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가 여기에서 지금 매주 저희 단청 같은 경우는 주로 수요일 날 그동안에 강습을 했습니다. 주로 단청을 보면 이제 장소가 그리 넓지를 못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매주 오셔서 이렇게 단청 체험도 하고, 또 저쪽 방에서는 공예, 목공예, 또 이쪽 방에서는 떡, 술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전국적으로 그래도 대전에서 송천동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고, 이곳엔 전통 나래관이 있습니다. 제일 전국적으로 무형문화 전수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고, 또 대전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이 좋은 곳에서 우리 조상의 전통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신경 써준 대전시 관계자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조상의 을을 대전 시민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재와 그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지금 대전 시민들께서 이 지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그동안에 홍보가 돼서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운영하려면 예산과 이제 맞붙여서 지금 대전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분은 저희들이 다 이제 무료 강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강습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시민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걸 지으면서 1000평 규모를 지으면서 각 분야별로, 단청이면 단청 분야의 하나를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갖추려고 그러는데, 이 1000평 지어놨는데도 이것이 친환경 건물로 지어져 가지고 현재로는 약 실지 건물의 한 60%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다시피 방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만, 2층에는 주로 전시실, 상설 전시장을 하고 있고, 3층은 기획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4층은 방 3군데에서 이제 놀아가면서 이제 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강습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네. 갈수록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청자님은 문화재 수리 최고봉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청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단청을 2000년도에 지금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활동을 천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자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이 단청을 할 때는 단청의 역사도 제대로 없었고 단청에 대한 책자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을 채굴을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단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생에 저생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청은 사찰에서 많이 하죠.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불당에 이제 많이 하고 또 특히 또 성균관 같은데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 그리고 하나는 왕이 기계하는 정전 같은데 이렇게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청은 뭐 아시겠지만 이 천상의 세계라는 것은 안 가봤지만은 이 문양 하나하나가 그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이고 단청을 하게 되면 우선 목재의 부분에 부식도 안 되고 벌레도 안 묻고 건물의 그 초잡한 부분도 단청으로 다 커버되고 뭐 큰 면에서는 단청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청장님은 26살 때 최연소 지정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단청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 절에 조부께서 대구의 범어동이라는 데서 암자를 하나 이렇게 지으셨는데 거기 한 객승이 오셨어요. 요즘도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객승이 오셨는데 그 객승이 당대에 최고하는 이 단청을 보유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분하고 같이 기거를 했기 때문에 뭐 자고 나면 그걸 봤습니다. 자고 나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불화도 그리시고 뭐 부처님 조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몸에 배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서울 이제 문화재 그때 관리국에서 문화재 조사차 이제 그 애영애 선생님 등 이런 분이 많이 오셔서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몰랐죠. 그렇지만 늘 하니까 그걸 이제 저는 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이 모든 기능 분야는 채취로 배워야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자고 묵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청을 이제 배운 것 같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 이후에 쭉 이걸 봐왔습니다만, 저도 이거를 업으로 삼을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4년도에 문화재 최고 수리 기술자 응시가 문화고시라 그러죠.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시험을 응시를 해서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뭐 26살인가 그쯤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화재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화재를 하려면 이 종합 건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건설에서 제가 이제 소설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국가 문화재 약 지금 뭐 시험 한 500여 건을 제가 손을 댄 것 같고요. 뭐 전국 어디에 가도 지금 1차적인 그러니까 문화재를 수리하는 1세대로서 한 500건 정도 제가 현재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하다 보니까 대전에 저는 고향이 원래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20년, 서울에서 20년, 마지막에 대전에서 뭐 뼈를 묻는다 그러면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2년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도에 대전 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대전의 무형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무형문화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그 문화예술 쪽에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 17년, 18년째인데 문화재연합회 이사장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송천동 전수관을 지었고 500평, 여기에 나래관 1000평을 지어서
대전 시민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외길을 걷고 계신데요. 사찰 벽면이나 처마의 단청을 보면 화려한 색과 무늬가 눈길을 끄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단청 정말 화려하죠. 예, 굉장히 화려한데 제가 첫 단청을 갔을 적에 이 건물에 단청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저는 나는 저걸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래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선 단청은 그 청적 백흑강 5가지 색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5가지 색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단청이 가장 그 미술 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현지에 가서 이런 색깔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듯이 1년 차는 절대 이런 푸른색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무겁고 또 건물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색깔이 무겁기 때문에 손에 흐르거든요. 흐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못 씁니다. 이 굉장히 질서가 있고 또 순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있듯이 이것도 뭐 단청력으로 장단, 삼청, 황, 양록, 석간조, 분, 육색, 옥색 이렇게 분, 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가나 그 순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 순서에 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빛을 넣는 거거든요. 뭐 장단에는 뭐 빨간 거에는 또 더 진한 빨간 거, 파란 거에는 더 진한 파란 거. 요거 보시다시피 이게 삼청이라는 삼청에는 양청, 장단에는 주홍, 뭐 이제 양록에는 화엽 등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거의 획일하게 이렇게 단청하는데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양은 제가 들었지만 단청의 최고의 문양이에요. 이 금단청이라고 하거든요. 요 실제적으로 요 부분은 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가서 99.9% 순금을 붙이는 거고 금단청. 이 자체가 금단청이 아니라 세금변의 금단청. 이래서 금단청은 최고의 단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이나 이런 곳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암행의사 되는 것들 옛날에요. 암행의사를 되기 위해서 그 매화문양과 이렇게 매화문양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궁전에는 왕들이 자손을 많이 낳고 또 오래 살고 국가가 부흥하고 평안할 수 있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태평화 문양을 많이 쓰고 있고 뭐 단청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양 종류로 뭐 금단청, 얼금단청, 모로단청, 극기단청 등 주로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5가지 색깔을 배합해서 그리는 단청. 단청자님의 손길이 닿은 그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예,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5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잘못해서 된 거는 다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표적인 건 제가 서울부터 따지면 서울의 5대 공 중에 경복궁 안에 있는 그 주요 건물을 제가 많이 단청을 했고요. 쭉 이제 내려다 보면 대구 쪽으로 내려가면 대구에 그 동대구 IC 딱 올라가면 영남 제일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건물인데 그것을 했고요. 부산에 가면 동래읍성에 동장대 서장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고 저 전라도 광주로 가면 장군들 그 묘역이라든지 광주 향교라든지 등이 있고요. 전라북도 가면 전봉준 장군 사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이렇게 많이 해왔고 이곳 대전 쪽에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가면 한빛총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대전의 지금 대표적인 그 관광 건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빛총괄은 원래 엑스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로 이전을 해서 한밭총각을 지었는데 대전시청 그 건물과 아주 맞게끔 지금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으로는 이 건물을 전체적에서 위에서 보면은 그 한빛 총각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연출인데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명예시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청에 건의를 이쪽에 북각을 하나 더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걸 좀 지어서 이쪽에는 종, 이쪽에는 북. 그래서 건물이 딱 안정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문산 시루봉이 있습니다. 시루봉 같은 그 청자각도 제가 손을 받고 우암 사적공원에 들어가는 문부터 딴 분이 한 곳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단청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대전 쪽에 단청을 하는 곳은 꼭 저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어떤 문양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문이 옵니다. 오면 뭐 유성이라든지 유성 진잠향교라든지 회덕향교라든지 등 기타 등등 대전 시내에 사는 거는 특히 저한테 자문을 구하면 제가 하진 않았지만 거의 제 자문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거나 거의 같은 기법으로 이래 단청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또 전국 지금 경상도 제가 대구 쪽이니까 경상도 쪽, 부산 쪽, 이 충청도 이런 데서도 많은 저한테 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청 부분에는 그나마도 제가 문화재가 된 이후에 2000년부터 단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단청에는 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예, 단청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사찰, 궁궐, 향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단청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인천공항에 딱 내려지면 단청 문항으로 환영합니다의 단청 그 사이에 단청 문항이 들어서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로 단청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주로 사찰에 많이 하거든요. 사찰은 왜 하느냐? 그 경전에 나오는 그림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이렇게 사방신을 하고 청적, 백흑황,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의 색깔과 중앙의 색깔을 꼭 해서 절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찰에는 또 그 지주의 성격에 따라서 산속에는 이제 붉은색을 많이 써서 사용하고 도시에는 좀 푸른색을 많이 쓰고 또 취향에 따라서 그 주지 스님이나 그 지거하는 분들이 나는 이런 온색을 좋아한다면 온색을 쓰는 거고 푸른색을 좋아한다면 푸른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주로 부처님 여기 됐습니다만 이 열에 부처님들을 많이 그리고 이 금단청으로 해서 부처님을 많이 하고 있고 저기 보이는 모양처럼 이제 궁궐에 학이 천년을 산다고 천년 학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오래 이제 수고하라고 학을 그리고 있고 연꽃 문양에 이제 문양 하나하나의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꽃 문양에 석류 등의 석류가 여기 이제 그 석류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연꽃 문양에 석류에서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많이 낳아서 이렇게 변성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의 이 문양을 이제 많이 썼고, 향교에는 유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는 10개자, 10십자, 계십무화라고 계십문양, 계십주화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계십주화 문양에 미화 문양을 꼭 짓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과거에 학교 가면 첫 임지를 보내는 게 암행어사라고 하고 되잖아요. 말 타고 암행어다. 그런 말도 그려지고 미화 문양도 이래 그려지는 겁니다. 주로 궁궐 같은 데는 보면 뭐 목숨 숫자, 오래 살아라, 기쁘리자 항상 기쁘라, 나라가 태평성대하라, 이제 그런 문양을 많이 써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은 현재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전국에 또 각 지역에 문화재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문화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를 많이 하고 단청도 다 한다고 다 그냥 뭐 이렇게 절반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문화재만 거의 손을 댔어요. 74년도부터 주로 이제 그 문화재 수리업이라는 게 별도의 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속해서 전국에 다 다닐 수 있는 거고 일반 단청하는 분은 문화재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일반하고 저는 절단청도 할 수 있지만 국가문화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양이 좀 틀립니다. 절단청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절단청 한 대로의 나름대로 기법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 옛날에 해오던 거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문화재의 문양이 뭐 별도로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현재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물에서 동식물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네요. 건물에 단청을 그린 이유 뭔가요? 예, 건물은 우선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이 이제 조잡하다 그럽니다. 이제 그 조잡하다는 건 뭐냐면 뭐 흙도 묻고 틈도 벌어지고 우선 건물의 그 조잡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하는 거예요. 싹 전체 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2번, 3번 이제 책이 칠해지기 때문에 예, 또 그 건물을 오래 보호할 수가 있고 또 단층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요 양록이라는 요게 이제 독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단청을 하게 되면 이것 같은 악효로 해서 만약 현지에서 키워놓은 밤에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게 쥐나 이게 먹으면은 죽습니다. 이 정도 독해요. 독하고 또 이 독소가 우리가 이 땀이 나면 이 같은데 살 같은 데 하면 두드러기 날 정도 이렇다 보면 독소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벌레가 오질 못합니다. 벌레가 오질 못하고 또 비바람에 들어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곳에서 들기름칠로 마감을 하거든. 항상 들기름칠로는 보호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굉장히 수명을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목적입니다. 대부분 목재로 건축된 탓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인데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황해도 안악 3호분 역시 벽화에서 단청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단청을 해온 것이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단청은 사실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에는 단청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단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입니다. 삼국에 주로 단청이 되는데 그중에 단청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정립이 잘 돼 있고 제일 질서되어 있고 제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단청은 푸르죠. 용으로 그려서 푸르게 되어 있죠. 일본 단청은 북습니다. 붉게 칠해서 뭐 입구에 금이나 붙이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백예민족 총천연색 보시다시피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청의 인원이 뭐 드라마 이산이 나와서 일반 시민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뭐 도화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것도 단청의 일원이고요. 그분들이 단청을 했고 또 그 전에 보면 주로 승려들이 단청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선생님도 스님이었으니까 승려들이 주로 단청을 많이 해서 뭐 금강산파, 금강산파, 조계산파 이렇게 좀 파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단청의 맥이 제일 잘 지어 있는 데가 금강산파, 조계산, 일선문도가 지금 제일 체계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단청의 대는 잇고 있습니다. 네, 고분과 같은 실제 유물 말고 단청 관련 기록으로 제일 오래된 것이 신라진흥원대 솔거가 그린 노성도가 있는데요. 네, 그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솔고 노성도는 새가 날아가서 나무인 줄 알고 부딪혔다 그러죠. 단청은 뭐 부석사의 우리나라 현재는 부석사의 무량수제라든지 애산 수덕사의 대웅전 등등이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지금 국내에 단청된 것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북한에도 갔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도 단청이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단청할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먹고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외국 손님도 많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단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 것이 없고 많이 지금 한 1세대에 한 바퀴 돌았는데 장단점이 있죠. 새로 함으로 해서 애 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아주 조잡하게 된 것은 제대로 잡은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청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작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보수는 그 사찰 같은 데는 새로 지은 건물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단청만 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낡은 건물을 다시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돼요. 그거는 하면 이 서금 부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는데 옛날에는 그 서금 부재가 있으면 싹 단청을 다 다시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옛것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고색 단청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옛날 부재랑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도 죽여야 되고 빗자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단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단청을 쭉 하면서 하나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진짜 제가 어릴 때 이걸 봤을 적에 제가 이걸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저한테 배우러 오는 분도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닌데도 그려보라 그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그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시피 저도 지금 50년 이상을 해도 지금 가서 붓을 잡고 하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팍 정성을 쏟게 돼요. 그럼 제가 이게 아까 솔고 얘기를 했으면 솔고의 소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이 연화 문양을 보니 그 연화가 필 것 같은 이런 기분인데 제가 수천 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연꽃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예술은 끝이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재 보수 작업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정말 신기가 있는지 생각한 것은 다 이루어져요. 뭐든가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럼 현재 내 개인적인 건물을 사실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째 국가에서 지어줬어요. 국가에서 국비로서 성촌동 여기 1,500평을 지어주셨어요. 그것도 이루어진 거고. 이 일은 신심이 없으면 하지 못하거든요. 신심이라는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우리가 절 같은데 정말 스님이나 신심을 가지신 분이 이 단청을 하는 거니까 하면 저희들이 속가에서 입던 옷 같은 것도 다 벗고 그 새로 주는 옷을 입고 거기서 해주는 밥만 먹고 들어가면 단청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청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청정한 마음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냥 천상의 세계를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할 따름입니다. 또 국가에서도 지금 자동차 한 대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해외에 알리는 게 그 효과가 더 크답니다. 그렇듯이 국가에서 가능한 한 이런 분야를 많이 활성화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대전시에서 지어주죠. 저는 열심히 대전 시민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같이 열심히 향유하고 대전 시민께서 응해 주시고 같이 하는 게 제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단청자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단청자님,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전통 문화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대 단청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안악 3호분. 내부엔 고구려 고분벽화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묘주 부부의 초상화와 행렬도뿐 아니라 우물이나 방앗간, 가축 그림 등 고구려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치색 기법이 눈길을 끄는데요. 당대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 대명사 단청, 문화재 보존과 보수에 힘써
수천 년 동안 깃든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야겠습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푸른 바다 위에 하늘 노을이 지면 새하얀 반딧불이 날아와 춤을 추네.